자 시작! 맨시티 킥오프 했습니다. 우와! 13초! 균도안! 뭐야! 13초! 이게 뭐야? 홀란드가 싸워줬고 와 씨 미친 발리. 우와 씨. VR 본다고? 핸드볼 여부 보는 거야? 완비사카가 헤딩할 때 제 그릴리시. 팔을 좀 들었다. 그릴리시가 약간 팔을 드는 장면이 있네요. 팔을 살짝 들었네. 브루노 페르난데스 PK. 깡총 들어갔어요. 1대1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PK입니다. 또? 한 번 더? 왼발? 와 씨. 김덕배 김도환 둘 다. 와 김덕배 이걸 또 보고 또 김도환 이번에 왼발이야. 맨체스터 시티가 22-23 FA컵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시티 강하네요. 야 일단 13초 만에 득점을 했는데요. 야, 그러니까 13초 딱 돼가지고 김도환 오른발리는 진짜 이번 시즌 맨시티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킥오프 경기 딱 시작해서 킥오프를 김도환이 골키퍼 오르테가에 줘. 오르테가가 긴 볼로 홀란드에 겨냥을 해. 홀란드가 떨어뜨려 주니까 덕배가 경합하면서 균도환 간 거. 그러니까 균도환이 자기가 골키퍼에 주고 뛰어들어갔거든. 땅 오른발리. 그쵸. 완전 정말 어마어마한 오른발 슈퍼발리입니다. 근데 균도안의 그 발리도 대단하지만 맨시티가 이번 시즌 그러니까 유럽 전역을 통틀어서 가장 강한 팀.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사실 뭐 이번 시즌 한정 지구촌 넘버 1 지구 최강. 최강 팀이라고 해도 진짜 뭐 경기력적으로 우리가 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선수 개개인들도 뛰어나지만 전술적으로 얼마나 좋은 팀이냐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우리가 아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는 뒤에서부터 빌드업을 막 만들어 나가고 뒤에서부터 계속 썰어서 아주 정교한 어떤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빌드업으로 만들어가는 팀인데, 근데 이제 상대가 그걸 다 알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전방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 그럼 전방 압박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풀어낼 때도 있지만, 혼란의 전술적인 이번 시즌 그 역할, 그러니까 혼란이 오면서 더 맨시티가 무서워진 거는 이번 그 첫 번째 골 13초 만에 들어간 골처럼 뒤에서 골키퍼가 그냥 롱볼로 질러 넣어도 혼란이 그걸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거지. 네. 지탱해 줄 수 있으니까 상대가 그렇다고 해서 전방 압박만 하면 롱볼 때려가지고 뒤가 열리고, 그렇다고 해서 뒤를 물러나서 지키려고 하면 끊임없이 빌드업 해가지고 눌러버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되지? 막을 수가 없죠. 할 정도로 그 첫 골 장면은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시즌 얼마나 강한지를 좀 보여준 장면이다. 그리고 오늘 선수로 놓고 보면 균도안. 그렇죠. 와 기가 막히네. 그 첫 번째 그 13초 만에 들어갔던 오른발 발리도 환상적인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왼발 발리잖아. 이런 선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FA컵 100년이 넘는 역사에서 결승에서 맨더비가 붙은 게 처음인데, 아마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결승전에서 슈퍼발리, 오른발 왼발 양발 발리로 이 경기를 끝내버린 선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두 골 다 케빈 데브라이너인데, 네. 김덕배가 첫 번째 골도 연결, 두 번째도 프리킥을 기가 막히잖아. 딱 주니까 그때는 또 왼발이야 김도환이. 왼발로 때려가지고 골을 넣어버리는. 네. 그러면서 이제 2대1로 이제 이겼고, 근데 균도환 딱 보면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늘 어쨌든 수훈인데 최고의 선수였는데 지금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떠나버리기 좀 아깝다. 그쵸. 개인의 어떤 그 능력도 좋고 전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참 정말 아까운 선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뭐, 그래서 사실 이강인 선수 연결됐던 것도 뭐 김도환 빠져나가고 베실바도 나갈 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됐던 건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여하튼 맨시티는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 더블 결정한 겁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고 FA컵 우승을 했고, 이러면은 이제 트래블 3관왕에 진짜 한 걸음 더 다가간 거죠. 일주일 뒤에 인테르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기면 진짜 3관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맨유 팬들은 오늘 이 징계 더욱더 뼈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이제 막 서로 응원하고 서로 막 이렇게 막 어떤 안티콜을 할 때 이런 거잖아. 아무리 맨시티가 잘 나가고 뭐 경기력이 좋아도 맨유 팬들이 갖고 있었던 자존심이 뭐냐면, 니네 3관왕 해봤어? 우린 했어. 니네 트래블 해봤어? 이거였거든. 왜냐하면 잉글랜드 클럽 중에 트래블을 기록한 건 유일했거든, 맨유가. 역사상. 1999년 정말 어마어마했었던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었던, 그것도 연장전에 테디 셰링엄이나 숄샤르가 막 골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겼던 99년에
3관왕을 했던 게 맨유가 유일했는데 그래서 막 맨시티 팬들에게 니네는 해봤어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맨유 입장에서는 저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지를 그쵸. 못했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이제 인테르도 만약 이긴다 그러면 역사상 두 번째로 맨시티가 이제 트래블을 달성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맨시티가 중동 자본이 들어오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끌면서 역전됐다라고 해야 되나? 전세가 역전됐죠. 그치 이제. 지금 흐름은. 원래는 이제 그냥 시끄러운 이웃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반대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시끄러운 이웃이라고 했던 분이 오셨죠. 아 그렇죠. 퍼거슨 감독이. 근데 퍼거슨 감독이 아까 딱 표정 잡아주잖아. 표정이 안 돼. 안 돼. 막 이런 표정. 그리고 데이비드 웨컴도 맨유 레전드인데 안 되네. 동점골 들어갔을 땐 그렇게 좋아했는데 경기가 이제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착잡한 그런 표정이 드러났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뭐 선수 개개인들의 능력이 맨유보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이번 시즌 전체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진짜 맨시티의 무서움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있다. 진짜 잘 쓰는 것 같아. 이 좋은 선수들을 진짜 잘 쓰는 축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술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죠. 복잡하게 표현하지 말고 이런 거거든. 상대가 잘하는 거 못하게 하면 되고 우리가 잘하는 거 더 잘하면 되는 거거든. 네. 그거를 오늘 거의 완벽하게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유가 잘하는 걸 봉쇄하고 맨시티가 잘할 수 있는 건 더 잘할 수 있게 극대화하는 이런 거 보여준 것 같은데 자 오늘 이게 맨시티하고 맨유의 선발 라인업이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크게 봐야 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봐야 될 건 두 가지. 기본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늘 더 절묘하게 잘 쓴 것은 맨유가 오늘 경기에서 잘할 수 있는 것, 맨유가 맨시티를 상대로 해서 노려볼 수 있는 것을 차단했다는 거예요. 핵심은 워커에 있습니다. 워커는 이번 시즌으로 놓고 보면 풀타임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소에 따라서 워커를 상당히 잘 씁니다.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 4강과의 경기 때도 비니시우스를 잡기 위해서 워커를 이제 저 위치에 쓴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워커는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가장 빠른 선수입니다. 자, 워커를 지금 3백에 보면 오른쪽에 갖다 놨는데 사실상은 워커를 오늘 거의 오버랩을 많이 시키지 않고 센터백 중앙 수비수로서 최후방에 남는 선수를 많이 썼어요. 원래 이제 만약에 워커는 기본적으로 풀백 유형의 선수인데 지금 보면 전진성이 상대 박스 위까지 올라가진 않잖아요. 거의 가장 빨간 공간은 맨시티 박스 쪽이란 말이에요. 카일 워커를 왜 저렇게 올리지 않고 수비 쪽으로만 남겨놨냐. 과르디올라 감독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유가 어떻게 맨시티를 공략을 하지? 쓸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앞쪽에 있는 레시포드를 중심으로 해서 빠른 카운터가 맨유가 오늘 맨시티를 상대로 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포인트였죠. 빠른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빠른 공격을 잡아야 될 게 누구냐? 그러면 맨시티에서 가장 빠른 선수는 카일 워커죠. 그러니까 카일 워커를 올리지 않고 뒤에 남아서 레시포드 그리고 또 보세요. 왼쪽에 누구냐? 제이든 산초, 루크쇼. 오른쪽에 사실 완비사카 같은 경우는 오버랩 공격이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거의 실질적으로는 미드필더로 왔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예상을 할 때 레시포드, 제이든 산초, 루크쇼 왼쪽을 많이 공략을 하면서 카운터를 칠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카일 워커를 남겨놨던 거예요. 그러면 맨유가 밀리는 상태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카운터인데 카운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이든 산초 거의 제가 봐선 최악의 경기였죠. 레시포드도 역습에서 계속 잡혔죠. 이러다 보니까 맨유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 두 번째 맨유가 또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맨유가 구성상 놓고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에릭센, 카세미로, 프레드. 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까 대형으로 보면 4-2-3-1의 오른쪽이지만 실제 히트맵을 보면 당연히 중앙 미드필더 싸움을 당연히 많이 하죠. 그러면 사실상 브루노 페르난데스, 에릭센, 그다음에 카세미로, 프레드 4명이 미드필더에 구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그대로 로드리하고 존 스톤스 2명만이 이 4명과 상대한다고 한다면 맨시티가 당연히 허리 쪽에서 밀리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실상 카일 워커를 뒤에 빼놓고 이 아칸주와 후뱅 디아스는 지금 후뱅 디아스도 보면 미드필더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전진돼 있는 히트맵이 보이고 아칸지도 오른쪽에 있는 워커보다 상당히 전진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많이 있는데 3백은 수비가 3명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이 중앙 미드필더를 돕기 위해서 합류해도 뒤에 2명이 남잖아요. 4백은 만약에 센터백이 2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센터백이 올라오면 뒤에 수비수가 한 명이 남기 때문에 사실 전진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불안한 이 포메이션입니다. 근데 3백은
센터백이 3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전진해도 뒤에 2명이 남기 때문에 전진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3백은. 자, 그런 상태에서 보세요. 그러면 로드리하고 존 스톤스 2명이 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아칸지가 올라오건 후벤 디아스가 올라오건 한 명을 붙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3명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하냐면 오늘 균도안이 최고였다는 건 뭐냐면 골도 슈퍼발리로 오른발 왼발 넣었지만 균도안은 수직적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미드필더 싸움도 붙였다가 전진하기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드필더 싸움에 균도안까지 합류하게 되죠. 이러면 4대4 동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나마 카운터가 아까 제가 워커를 뒤로 남겨놔서 맨유가 그 카운터 막혔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드필더에서 싸움을 걸어야 되는데 미드필더도 결국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이런 대응 때문에 숫자 싸움에서도 안 돼요. 그럼 미들도 안 되고 카운터도 안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맨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릭센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도 굉장히 안 좋은 경기력이었는데 부상 이후에 복귀 그리고 이제 약간 에이징 커브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사실 에릭센은 시즌 말미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에릭센이 오늘 최악의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결국 이렇게 미드필더 싸움에 있어서 이걸 활로를 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에릭센 자체도 부족했지만 이것은 전술적으로 맨시티의 허리 싸움, 과르디올라 감독의 숫자 싸움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재미난 건 뭐냐면 자, 그러면 균도안이 미드필더까지도 붙여서 수직적인 싸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케빈 데브라이너는 사실상 거의 공격수처럼 뜁니다. 왜? 균도안이 내려가서 숫자 싸움을 하기 때문에 굳이 김덕배까지 낼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케빈 데브라이너는 박스 쪽으로 자꾸 침투합니다. 스트라이커처럼 뛰는 거예요. 이번 시즌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올 시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스톤스를 수미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가지고 쓰는 건데 이러면서 케빈 데브라이너를 아예 올려버리고요. 홀란은 오늘 만약에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홀란이 오늘 좀 잡혔다. 안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홀란이 실제로 수비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홀란은 위로도 박스 쪽으로 붙어서 케빈 데브라이너의 투톱을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끌고 나와서 김덕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균도안이 아까 수비 쪽으로 미드필더 쪽으로 붙어서 싸워주기도 하지만 홀란이 끌어 나올 때 또 균도안은 들어가게 되죠. 사실상 균도안하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투톱처럼 뛸 때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림대로 보면 순간적으로 균도안과 케빈 데브라이너가 투톱처럼 움직일 수 있겠죠. 저 그림상으로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골이 다 케빈 데브라이너의 어시 2개, 균도안의 2골. 두 선수가 만들어지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홀란이 끌어당기고 두 선수가 앞쪽에서 어시와 골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오늘 공격 포인트를 다 기록을 한 거고 여기서 또 하나 다 칭찬해야 되는 것은 제이크 릴리시하고 베실바이 한번 눌러주실래요? 이 두 선수는 철저하게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두 선수는 그냥 터치라인을 밟고 있습니다. 균도안과 케빈 데브라이너가 투터처럼 움직이고 홀란은 밑으로 빠져요. 결국 이 앞에 있는 세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에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가운데서 센터백 쪽에서 예를 들어서 바란이나 린데레프를 끌어당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에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균도안이나 케빈 데브라이너가 들어가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날개 있는 선수들까지 중앙으로 다 들어와. 그러면 맨유 수비수들은 다 중앙으로 밀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중앙에서 공간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릴리시하고 베실바에게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들은 터치라인 쪽으로 붙어서 플레이하라는 거죠. 터치라인으로 완전히 붙어서 완비사카라든지 루크쇼를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선수가 완전히 벌려져 있으니까 루크쇼하고 완비사카도 수비를 하려고 자꾸 측면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중앙에 남는 거는 카세미로, 프레드, 린데레프, 바란이기 때문에 숫자 싸움에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대형들 전체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유가 잘할 수 있는 허리 쪽에서의 숫자 싸움이라든지 카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으면서 상대가 잘할 수 있는 건 봉쇄해버리고 맨시티가 잘할 수 있는 혼란을 축으로 한 균도안이라든지 케빈 데브라이너의 흐름을 가져가셨던 진짜 과르디올라 감독은 원래 전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기도 하지만 이번 시즌은 이렇게 결승이나 중요한 승부처라고 해서 급격한 과도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익숙한 존 스톤스를 이번 시즌 수미로 쓰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익숙한 거를 쓰는 동시에 상대가 잘할 수 있는 거에서만 딱 한두 개만 딱 변화를 줘요. 그게 오늘처럼 카일 워커를 보면 경기 때마다 이렇게 하나의 되게 중요한 카드로 쓰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버무린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게 빛이 났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 시즌 더블을 기록을 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그러니까 2번 이상의 더블을 기록한 세 번째 감독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벵거 감독이 2시즌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고 그냥 통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시즌 그때 이제 더블을 기록을 했었고 퍼거슨 감독이 3시즌이나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제 더블을 기록을 한 거고 진짜 다음 주말에 있을 그 인터 밀란하고의 챔스 결승까지도 한다면 정말 또 하나의 역사를 쓰는 거고 이러면 진짜 과르디올라 감독은
역사에 남을 명장이 될 거다.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맨시티는 이번 시즌 공식 대회에서 150골을 득점했다. 잉글랜드 1부 리그 팀이 단일 시즌 150골 이상 득점한 건 역사상 4번째로 4번 모두 맨시티가 주인공이다. 와, 맨시티는 이번 시즌 진짜 압도적이네. 간략하게 맨유의 아쉬움만 좀 살짝 말씀드리자면, 맨유는 확실히 좀 선수 보강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일단 가장 시급한 거는 9번입니다. 오늘도 레시포드를 이번 시즌 써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긴 했지만, 레시포드는 완벽한 9번의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베오로스트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이제 후반전에 안 되니까 베오로스트를 썼는데, 확실히 9번의 선수가 없으니까 그게 역습이건 아니면 뭐 빌드업을 통한 가운데서 뭔가를 만드는 거건 상대를 끌어내린 거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레시포드만 파닥파닥 하려 하다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맨유가 그래서 뭐 해리케인이라든지 오시맨 뭐 이런 선수가 연결되는 게 이유가 있다. 좀 영입이 확실히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허리 쪽도 프레드처럼 애매한 친구들, 맥토미니처럼, 그러니까 확실히 맨유급은 아닌 미드필더들, 그리고 에릭센도 부상 복귀 이후에는 확실히 조금 꺾인 듯한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미드필더에도 조금 좋은 선수가 한 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느낌이 있고, 지금 센터백 같은 경우도 오늘도 린데레프하고 바란이었는데, 바란은 그래도 자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보면 이 무게감이라든지 후방에서 좀 더 안정적인 볼 처리라든지 이렇게 뭐 혼란을 중심으로 해서 끌려나가지 않는 수비라든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센터백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스카이 스포츠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뭐 김민재 선수의 미래는 맨유에게 있는 것 같다. 아마 7월에 바이아웃 조항 발동되면 맨유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나폴리는 일본 센터백들 독일에서 뛰고 있는 2명하고 뭐 김민재 선수 떠날 걸 대비해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까지도 가제타에서 올라왔던데, 확실히 맨유는 테나라고 하는 감독이 잘 꾸려서 어렵게 이번에 결승도 왔고 다음 시즌 챔스까지도 이끌어갔지만, 챔스까지 왔던 맨유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 더 높은 목표를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 보강이 확실히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비사카 쪽도 조금 좀 필요하겠네요. 그쪽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